고려 말 조선 초의 격동기 속에서 한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용수. 한때 고려의 영웅이자 명장으로 칭송받았고 심지어 중국 황제까지 탐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마치 안개 속 미궁처럼 알 수 없는 의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지용수는 누구였으며 왜 그는 역사 속에서 호련히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기막힌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 한반도 남해안에는 왜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악랄했던 왜구의 우두머리 아지바투는 500척이 넘는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진포를 침략하여 충청도와 전라도를 유린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함은 극에 달했고 고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약탈과 살육은 일상이 되었고 고려의 국토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조정에서는 매번 대책을 세웠지만 바다를 이용하는 왜구의 특성상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고려 조정은 최영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이성계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왜구 토벌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지에서의 전투만으로는 왜구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없었습니다. 왜구는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본거지는 멀리 떨어진 바다 건너 섬에 있었기에 고려 수군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려의 운명을 바꾸려 한 사내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용수였습니다. 지용수는 고려의 수군 지휘관으로서 진포, 해전에서 최무선의 화포와 함께 왜구를 섬멸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진포 해전은 단순한 해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의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역사적인 대승이었습니다. 최무선이 발명한 화포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이 화포의 위력은 왜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폭음이 바다를 뒤덮었고 왜선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용수는 이 최첨단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전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고려 수군은 왜선 500척을 불태우고 수많은 왜구를 격퇴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왜구를 물리친 것을 넘어 고려의 해상 방어 능력을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왜구의 침탈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진포해전의 승리 소식에 환호했고 지용수의 이름은 영웅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용수의 용맹과 탁월한 전술은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능력은 이때부터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진포해전 이후 지용수는 북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고려는 요동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명나라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요동은 한반도와 만주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이곳을 차지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수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명나라의 건국 초기부터 심각한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지용수는 요동정벌의 선봉에 서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장의 지휘관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와 민첩한 판단력을 갖춘 탁월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의 전술은 명나라군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활약은 명나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명나라의 초대 황제 주원장은 지용수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휘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주원장은 천하를 통일한 황제로서 능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지용수가 가진 군사적 재능이 자신의 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주원장은 지용수에게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명나라로 귀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지용수에게 높은 관직과 막대한 부를 약속하며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지용수가 명나라에 온다면 그를 제후로 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제후는 일개 장수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통치권을 가진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일개 고려 장수에게 이토록 공을 들였다는 것은 지용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이 국경을 넘어 대륙의 황제에게까지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비범한 인물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용수는 이러한 주원장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조국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장수로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안과 막대한 권력이 주어진다 해도 그는 자신의 조국을 등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충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용수의 활약은 고려, 조정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관직을 거쳐 종일품 문화시중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문화시중은 당시 고려, 조정에서 가장 높은 관직 중 하나로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그의 권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국정 운영의 핵심에 참여하며 고려의 안팎,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략과 경험은 고려의 국방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국경 방어와 외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고려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고려, 조정의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스러운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정세는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려 말은 이성계라는 새로운 영웅의 등장과 함께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 격퇴에 큰 공을 세우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고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하며 사실상 고려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려의 전통적인 가치와 왕실에 충성했던 지용수는 자연스럽게 이성계 세력과는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이성계의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왕과 창왕의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지용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려는 이성계에게는 과거의 영웅이자 왕실의 충신인 지용수가 걸림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정치적 숙청의 칼날은 무자비했고 지용수는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389년 지용수는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고려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대국의 황제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유배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1391년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고려의 명장이자 중국 황제까지 탐냈던 전설적인 장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역모에 가담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성계 세력의 숙청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의 역사는 승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지용수와 같은 패자들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용수의 삶과 죽음은 고려 말, 조선 초의 격동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권력 투쟁의 잔혹함과 역사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의 쓸쓸한 퇴장을 의미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의 의지는 얼마나 나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삶은 고려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으나 결국은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 사라진 비운의 영웅이었습니다. 지용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를 기리는 이야기들이 민간에서 전승되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역사서에는 그의 이름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민중의 기억 속에서는 영웅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는 그의 이름이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승자의 기록 위주로 쓰이는 역사의 특성상 패자였던 지용수의 이야기는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존재 자체가 잊혀지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공백은 그의 삶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용수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가 단순히 승자의 기록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과 비운의 인물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승자의 역사 뒤편에 가려진 패자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용수는 비록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그의 삶이 남긴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과연 지용수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적인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 좌절한 영웅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개인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갈등과 고뇌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용수의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잊히지 않도록 그의 존재를 다시 조명하고 그에게 합당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기록의 빈칸을 채우는 것을 넘어 그의 정신과 가치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용수의 굳건한 충절과 신념은 큰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용수의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고 탐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충의와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고려의 위대한 장수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지략은 적들을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복잡성과 인간 삶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시대의 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와 충성이 때로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좌절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용수, 그 이름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용수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